어, 여러분들 그 라이브 강의 그 마지막 라이브 위험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어, 그 위험성 평가 11주, 12주, 13주, 14주에 대한 그 복습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말고사 대비가 되겠죠. 어, 그래서 위험성 평가 부분에서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시겠지만 그 몇 가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리뷰에서 중요한 거는 아마 ETA하고 FTA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강의를 좀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PSM의 이제 그 위험성 평가를 얘기할 때, 그 공정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것이 몇 주에 걸쳐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어, 너무 깊이 있게 그런 부분을 다루지 않았나.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전문적인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코샤 가이드를 보면서 뭐 또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그 공정 P&ID를 가지고서 그 접근을 했었는데 너무 전문적인 거를 가지고 한 건가, 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찍을 때는 이게 지금 내년에는 다시 그 뒷부분은 저 일주의 이강체제로 다시 찍으려고 그러는데 부분 촬영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좀 쉬운 거, 너무 개념적인 것만 하고 넘어가는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 위험성 평가가 이제 포함된다. 과학 공장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안전운전 계획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PSM을 그룹핑 한다면 이렇게 네 가지로 그룹핑하고 있는 거죠. 공정안전 자료, 그다음에 공정위험성 평가, 안전운전 계획, 비상조치 계획 이렇게 네 가지로 어, 분류할 수 있고 안전운전 계획에는 아홉 가지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공정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서 예측 위험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예측 위험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DMI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DMI는 규정에 의한 평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위험 순위 결정이니까 상대 위험 순위 결정이고 해잡은 위험과 운전 분석, FMECA는 이상과 위험도 분석, ETA는 사건 수 분석. 사실 이거 암기하기가 생각이 근데 어쨌든 산업안전 쪽은 뭐 전부 암기하는 것밖에 없죠. 뭐 이렇게 뭐 풀고 공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전부 암기하고 관리적인 측면을 많이 보니까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설비의 신규 설치 또는 이전 시 수행하는 공정위험성 평가 기법이 아닌 것은 신규 설치, 이전 시 이런 것들은 다 신규 설치인데 공정위험 분석 기법, 프로세스 하자드 리뷰는 신규 공정기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매번 말씀드리지만 학습 평가와 학습 정리를 공부하시고 그리고 라이브 강의의 그 전번 주와 요번 주에 했던 것을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효과적인 그 학습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본인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책으로 프린트 아웃 해갖고 가지고 있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 없으면 아니 뭐 요새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긴 하더만요. 검색을 금방 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만. 아 이거 뭐 이거 안 했구나. 그 다음에 다우의 Fire Explosion Index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Dow Fire and Explosion 화재 폭발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인덱스는 어떻게 되냐? 단위 경종 위험 계수에다가 물질 계수를 곱한 것이 된다. 손실 방지법은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하고 있다. 공정 제어, 물질 차단, 방화 설비. 그래서 총괄 손실 그 방지 실내 계수는 C1, C2, C3를 곱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손실 방지는 제어가 되면 되겠고 물질을 타단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뭐 방화 설비라지만 소화 설비를 얘기하겠죠. 방화 설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세 가지 범주로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건수 분석이라고 하는 이벤트 트리 어널리시스죠. ETA를 우리는 많이 얘기하는데 ETA를 한번 고소 작업 시 전도되는 거를 페일러로 보고 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는 성공, 하나는 실패. 그러니까 신체 균형을 이루는 거는 성공하는 거죠. 그거는 대부분 0.9%, 90%는 신체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는 실패한 거니까 실족하는 거야. 0.1% 실족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성공과 실패로 나눠지죠. 두 개 합하면 1이 되죠. 확률적으로. 그래서 성공은 안전대가 부착돼서 정상적으로 다치지 않은 거고. 안전대가 미착돼서 떨어져서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는 건 부상만 있지만 여기 뭐 그 안전망, 이거 안전망인데 잘못했네. 안전망이 미설치되어 있는 건 사망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정상이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니까 이렇게 신체 0.9가 되겠죠. 신체 플러스 여기 정상이니까 0.1 곱하기 0.1 곱하기 0.8, 0.1 곱하기 0.8은 0.98이라고 하는 정상이 되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0.98이다. 그 다음에 사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니까 이게 다 곱하면 되죠. 0.1, 0.2, 0.3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트리 어나리시스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귀납법적인 로직이죠. 그러니까 귀납법이란 말이에요. 이쪽에서 쭉 가는 거죠. 버텀업이라고 하죠. 밑에서부터 위로 어떤 결과를 올라가는 거죠. 이런 부상 사망의 결과를 밑에서부터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오는 것도 이게 밑에서 버텀업이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도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TA를 얘기할 때 FTA 수행 절차라고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이벤트 심벌이라고 해서 이벤트를 사건이라고도 하지만 사상이라고도 하죠. 이 사상의 심벌들이 기본 사상은 이렇게 동그라미로 해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의 원인이죠. 조건부 사상, 생략 사상, 통상 사상, 중간 사상 이미 배웠던 거니까. 그래서 이 이벤트의 종류는 탑 이벤트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이벤트, 중간 사상이 있겠죠. 더 분해되어서 정상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상을 얘기하는. 터미널 이벤트라고 하는 거는 미전개 사상, 언디버러피드 이벤트, 베이직 이벤트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거죠. 밑으로 더 이상 안 날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전개 사상은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게이트에는 오화 게이트, 엔드 게이트, 억제 게이트, 뭐 베타, 우선적 게이트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결국 오화 게이트하고 엔드 게이트죠. 오화는 오화의 개념이니까 하나만 있으면 위 사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엔드는 모두가 다 충족될 때 윗사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니멀 컷셋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한번 보시게 됩니다. 미니멀 컷셋은
그러니까 정상 상황으로 올라갈 수,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그 베이직 이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이직 이벤트, 기본 사상의 그 집합을 얘기하는 거죠. 기본 사상의 집합. 여기 보면은 사건 발생 시 정상 사상이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의 목록. 사건 발생 시 정상 사상이 발생해야 되는 사건들의 최소 목록, 최소 목록을 얘기하는 거. 이것도 최소 요인. 이거는 이제 반대의 개념이죠. 했으니까 기능이 제대로 사는 걸 얘기하는 거. 요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생하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컷셋, 미니멈 컷셋을 구할 때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오화 게이트는 이렇게 그 종으로 표시해 주게 돼 있죠. A, B를 종으로 표시해 있죠. 그 다음에 AND 게이트는 횡으로 표시해줘 옆으로 1, 2. 그 다음에 오화 게이트는 이렇게 종으로 3, 1 이렇게 표시해 주는데 여기에서 어, 그, 그 집합에 의해서 3하고 1만이 그 미니멈 컷셋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 이게. 이거 예, 여러분들 네 말씀하세요. 교과서에 보니까 아까 그 맞게 나왔네요. 아까는 그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 그거는 그 교과서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이렇게 나왔고 이거 그림 말씀하시는 1, 2, 거죠. 3번 똑같이 나왔네요. 보니까 이게 F타,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게 맞는 것 F타 같아요. 작성 방법 그러니까 FT 작성 방법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온. 그래서 조금 어쨌든 이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들은 저의 설명을 다시 한번 듣길 바랍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대부분 해주면 되겠어요. 탑다운 방식으로. 다른 방식으로 하지 말고, 이 상향식으로 하지 말고, 탑다운 방식으로, 해주면 커다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값이 동일한, 이렇게 1, 2, 3, 베이직이 1, 2, 3, 4로 되어 있는 경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그 중첩되어 있는 경우, 1이 두 번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상향식으로 하면 답이 틀린다는 거예요. 하향식으로만 해야 된다. 하향식으로 해갖고 미니멀 컷셋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해 줘야지만 맞는 답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향식으로만 답을 구한다고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문제를 푼 거죠. 네? 이건 상황식으로 해갖고 A, B, C가 서로 베이직 이벤트가 서로 다른 거니까 상향식으로 풀어도 크다란 문제가 없는 거고, 어,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 여기는 병렬, 이거는 저기 직렬이니까 R을 곱하고, 병렬인 경우에는 요거 R1, R2 곱하고, 1 마이너스 해주고 곱하기 R 해서 이와 같은 식이 나온다 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의 장치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품의 장치 설비 및 시스템의 고장 또는 기능 상실에 따른 원인과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는 위험성 평가의 기법은 무엇이냐? FMEA다 이런 거예요. 보장 형태 및 영향 분석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이거는 어, 휴먼 에러 어널리시스니까 작업자 실수 분석. 그다음에 FME E가 들어가 ECA가 들어가니까 이상 위험도 분석, consequence analysis가 되겠죠. JSA는 작업 안전 분석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FMECA는 고장 영역 분석이죠. 아, 잘못했네. 고장 연습 기법의 이상도 분석의 두 가지 단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그 고장 형태 영향 분석과 치명도 분석, CA가 있다. 여기 치명 분석이 결국은 피해 영향 평가를 하는 거예요. 피해 영향 평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 criticality analysis, 뭐 criticality, consequence analysis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 네, 그렇게 지명도라고 분석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 안전 분석의 위험성 평가 기법을 적용하는 시기가 아닌 것은 JSA는 사고 발생 후 대책을 세울 경우 이건 아니죠. 그 작업 수행 전에 새로운 물질을 사용할 경우에 공정 및 작업 방법 변경할 경우에는 JSA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 설비 또는 공정안전 보고서를 제출 심사받는 설비에 대해서 설비의 설계, 건설, 정비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험성을 평가 분석하는 위험성 분석은 뭐냐? PHA다. 공정위험 분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잡을 하는 시기가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죠. 해잡은 해자드 어플라빌리티라고 하는 말의 그 줄임말이죠. 그래서 HAJOP 해갖고 주로 해잡은 상세 설계에서 주로 합니다. 상세 설계. 사업 단계가 상세 설계고, 그다음에 목적은 위험의 철저한 분석이고, 간단히 알려진 기술이고, 복잡한 기술이고, 고정 형태가 제어 연동,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FTA는 어떻게 상세 분석, 위험의 철저한 분석, 정량적 분석, 복잡한 신기술. FTA는 사실은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해요. 원자력 발전소 돌리기 전에 상세 설계를 FTA로 뭐 책이 한 세네 권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그 FTA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해잡에 대한 그것으로서 우리가 적용 대상은 어디냐? 신규, 기존, 또 공정 원료 등의 중요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 신규 프로젝트는 엔지니어링사에서 대부분 해요. 주요 설비 변경 시는 대상 팀에서 주관을 해서 되는데 사실은 해잡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꼭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래서 보통 해잡 파는 사람들 공장에 가서 상세 변경할 때 한 일주일 하면서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받더라고요. 일주일에 2천만 원 받는 것 같아요. 엔지니어죠. 프로세스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연속 공정의 가이드 워드로서 우리가 해잡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러한 여러 가지가 있죠. 여기 보면 뭐 as well as, part of, reverse, less, more, not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용어를 한번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KPSA, 코샤 프로세스 세프티 리뷰하고 해잡의 비교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어, 코샤 PSA는 조업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잡은 그 상세 설계 단계에서 하는 거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검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 JPSA는 화재, 폭발, 누출, 공정, 트러블, 상해 이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해접은 화재, 폭발, 누출의 중대 산업사고에 대해서 중점을 둔다. 그 다음에 가이드 워드는
해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no, more, less, reverse, as well as, part of 등이 있지만 K 코샤 PSA는 위험 형태와 원인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위험 형태와 원인 가지고 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개선 사항의 적합성은 현실적인 개선 계획을 도출하고 해잡은 설계적인 측면의 개선 사항을 도출하는 거죠. 약간 차이가 있죠. 이걸 어떻게 보면은 조업 상태에서는 이 코샤 PSA가 굉장히 이해하기도 쉽고 접근하기도 쉽고 그리고 비전문가들 전문가가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 하기에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프로젝트의 건설시는 엔지니어사가 시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엔지니어사가 시행을 하고 주요 설비 변경 시에는 변경 대상팀이 주관을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말고사 시험 보는데 준비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FTA하고 그 시스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강의했던 것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음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네, 맞네. 여기서 보면은 이게 지금 요 엔드 게이트인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가고 두 가지가 다 엔드 게이트. 어쨌든 제가 좀 다시 봐야 되겠어요. 이게 조금 저기 논리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계속 내가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이게 책에는 문제가 되면 교과서 이것도 문제가 되면 교과서도 바뀌어야 되겠네요. 내용이. 교과서에 분명히 아까 그 네, 헷갈린다는 부분에 그렇게 나왔는데 네, 네.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교과서 내용 다 수정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교과서 얘기하시는 거죠? 예, PPT. 예. 예,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마치고요. 어,